10월 27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한방첩약 급여화 여부가 다음 달 건정심에서 결정되는데요. 의료계와 약계는 물론이고 제약업계도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에 꼭 필요한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도 급여화가 쉽지 않은데 의학적 근거도 부족한 첩약에 아까운 재정을 쏟아붓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료용 첩약의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건강보험에서 50%만 보장해도 매년 7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치료제 하나를 급여화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임상시험을 해야 하는데 근거도 불확실한 첩약을 급여화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새로운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를 바라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크다며 건보재정 투입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은 적발될 경우 진료비를 환수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의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의료기관은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료법상 의사는 딱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돼 버린 건데요.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섰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의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보류와 환수 대상을 기존 비의료인에서 의료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보트21코리아닷컴에서는 국회의원 현황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관계법 등 국회와 의료계 주요 소식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회원과 국민이 의료계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전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13만 회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이끌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협이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서 지역의사회도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의협은 최근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산하단체에 발송했는데요. 단순히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북도 의사회도 25일 소속 회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자제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의 시범사업이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의사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판단한 서울대병원 백선아 교수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의 사망이 외상에 따른 합병증이므로 외인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백 교수는 의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발언을 하고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으므로 명백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교수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